요약지 123페이지부터 봅시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수업 다 끝날 때까지 해야 돼. 응? 123페이지 보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인데 미리 말하지만 이쪽 파트가 가능성이 좀 떨어진 파트예요. 자, 먼저 시행되는 고시된 정비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1번, 1번 의미 없죠? 시장수 인가 받는다. 2, 3, 4, 5, 6, 7, 8 하게 되면 5번이 2번 나왔고 6번이 3번 나왔고 나머지는 죄다 한 번씩 나왔어요. 한 번이라는 게 지문 하나. 그러니까 이쪽은 결코 중요 파트. 우리도 처음 몇 번 봤는데 28번 봤는데 결코 중요 파트가 아니라고. 부담 없이 쓱쓱 읽고 넘어가야 돼. 자, 2번 보면 일단은 1번에서는 인가권자가 시장수고 2번 토지 등 소유자 등인데 암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포기하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시장수한테 인가 신청하려면 조합이면 조합원 동의. 얼마 없어요. 그냥 조합원 동의. 이게 지정개발증하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4분의 3. 시장수 주택공사 등 동의 안 받음. 이거를 빠르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조합원 동의다. 지정개발자면 면적 50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한다. 4분의 3이다. 시장주택공사는 동의 없다. 자, 3번 관계서류 열려면 시장공사가 인가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서류 오픈하고 의견 듣습니다. 며칠이요? 14일. 그러니까 14일 그 넘어가고. 4번 건축인 심의. 하나 생각합시다. 정비사업시행 인가를 시장공사가 합니다. 시장공사가 인가할 때 심의합니까? 합니까? 해야죠. 어디 심의일까요? 그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비사업시행 인가할 때 시장공사는 당연히 심의 거쳐서 인가하는 게 어디 심의할까요? 중앙에 나오면 안 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너무나 당연하니까 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 근데 4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신경 쓰고. 정비계획 바뀝니다. 정비계획 밖에 재건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인가한다. 그래서 약간 신경 쓰고. 5번 정비교에서 200m 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한다. 부담 없이 200m 교육감 넘어가고. 6번이 그런 대로 3번 났거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걸 함정이 몇 개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치사하게 100분의 30 하이한다. 아니요.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반환.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옛날엔 100% 싹 철거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멀쩡하면 그대로 둡니다. 전체 빼드가 튼튼하면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번 인가 있으면 고시하고 고시하면 의뢰되는 선거 많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옆에 시행조치에서 순환정비 방식인데 순환정비는 자 여기서 정비사업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에 건축물을 철거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요즘 여기 정비사업 한다면 한 일대가 다예요. 일대가 동시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 어디로 옮길까? 마침 여기에 누군가 여기다 주택을 건설했어요. LH가 임대 지어서 임차인 모집하려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수도 내가 먼저 쓴다.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건설된 주택이나 없으면 스스로 정비한테 주택을 건설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순환용 주택. 여기에다 순환주택을 딱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옮긴다고. 이주, 철거하고 공사, 끝났다, 입주. 그럼 얘가 있죠? 비어있죠? 그럼 여기가 여기 20 간다. 자, 2주, 입주. 또 비어있죠? 30 간다. 2주, 입주. 또 비어있죠? 40 간다. 2주, 입주.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정비사업을 순차시간 되게 순환정비 방식인데 대도시는 전부 다 이걸로 대도시는 이걸 한다고. 봉천도부터 이것도 했다고.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를 뭐냐 그러면 두 가지요. 첫 번째 순환정비 방식이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여기 봐야지 여기.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안 돼요.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팎. 가로일대는 정비구역 아니잖아요. 가로일대가 안 되고 중개사 12에 신 뭐라 나는가. 순환용 주택이 정비구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왜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고 쓰고 예를 쓸까? 말로 하면 되는데 책에 다 있는데 문제 풀다가 막히면
칠판을 봐야 돼. 칠판을. 시험장에서 칠판을 보면서 연상을 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그러면 제가 이게 정비격이거든요. 정비격 안이나 밖에다가 누군가 건설 주택. 그게 없으면 안이나 밖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이거를 뭐라 한다? 수년주택. 시험장 딱 갔더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뭐 안팎이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이런 얘기야. 그런 생각 해보라고. 옛날에 건축법에서 영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백날 읽어도 다 맞는 거예요. 영어가. 도대체 뭐가 답일까? 그래서 1번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게 부수전 시설. 근데 과를 갖다가 이나 이라고 바꿔놓으니까 100날 읽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인데 지붕, 이나 기둥. 이게 함정 썼다는 거 누가 합니까? 모르죠. 하도 답답해서 1번 그려봅니다. 도대체 건축물이란 봐라. 토지에 정착된 공점서, 지붕, 이나, 뭐야? 이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나 기둥. 이게 된다고. 이건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칠판도 연상해보고, 안 되면 그림도 그려보고. 답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래서 순환정비고 2번 임시수용시설 설치. 2번은 그런 대로 곧잘 나와요. 지문 한두 개가 곧잘 나오는 지문이요. 이거는 2주택제입니다. 첫 번째 1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사업시행을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지한 임대대 시설에 임시 거주하거나 주택장비 융자성 등 임시개선 조치해야 된다. 딱 읽고 핵심 뭐냐?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나오지 말고 할 수 있다 나오지 말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2번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에서 필요할 때는 국가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시 토지를 일시 사용했다. 포인트는 일시 사용. 옛날은 수용이 잘 나오는데 수용. 일시 사용. 잠시 쓴다. 3번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부터 임시수용에 필요한 건물, 토지, 사용권 받으며 대리행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제 기각하고 국가지자체는 공짜로 쓰는 경우 국가지자체 토지 건물은 내가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자, 3번 이제 거기까지가 잘 나오고 이제 4번부터는 혹시나 중요하잖아요. 공사 끝났으면 30일 내 임시수용시설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고 토지는 넘겨준다. 그럼 2번 이제 손실보상이죠. 그래가지고 손해 끼쳤으면 손실보상하는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보상 안 하죠. 공공단체, 지자체도 하나의 공공단체예요. 공공단체인데 토지공사도 공공단체, 지자체도 공공단체. 근데 지자체까지는 보상 안 한다고. 국가지자체는 보상 안 해주고 나머지 공공단체하고 개인 거는 보상해주고. 3번 나온 적 없습니다. 혹시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할 때 인근에 정비기관의 인근에다가 임시상가 설치해서 영업은 계속하도록 하자 이 얘기고. 3번 토지 등의 소유사업 미리 말합니다. 안중요입니다. 안중요. 혹시나 완전 혹시나.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가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비사업마다 필요하면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수용권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싫어? 나가. 뭐가 있으니까?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준다? 시행자, 조합한테 매도 청구를 준다고.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천재지변 긴급 누가 해요? 무조건 조합이에요. 무조건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말고 없다고.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누가 해요? 시장운수. 얘가 들어온다고. 시장운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시장운수는 매도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수용 가야 돼요. 수용. 그러니까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수용이 되고 자 2번 1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말이 없어도 공치법 따르고 그러면 핵심 뭡니까? 무엇이 사업인정고시냐 이게 핵심이죠. 도적법은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그건 잘 잡고 그게 우리 18회 시험 문제입니다. 18회 때 그거 하나 나오고 지금 28회 10년 됐어요. 10년.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그 다음 재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 내. 그리고 준공인가 후에 현물 보상할 때 대지 건축물로 원래는 현금 보상인데 현물 보상 확인할 때는 준공인가 후에 주면 된다고. 준공인가 후에 사후에 토지 건물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선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주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수용된다. 좀 정확히 말해보세요.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 등이 수용된다. 그 자는 공사가 다 끝나면 시행자가 처분할 토지 건물이 있어요. 시행자가 처분하는 토지 건물을 남보다 먼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우선 매수 청구권. 옆에 있는 박스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의 특례인데 아직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혹시나 첫 번째 토지 분할. 재건축하고 지금 이제 가로주택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토지 분할은 재건축만. 토지 분할 재건축은 이런 얘기죠. 재건축합시다. 4동입니다. 얼마 동이 봐요? 과반수. 전체 얼마요? 4분의 3. 한 동이 합심해서 동의 안 해요? 나눕시다. 이렇게 나눈다. 이게 뭡니까? 토지 분할. 우리 따로 할 테니까 너네 따라. 나누려면 당연히 이쪽 사람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 주겠습니까? 협의가 될 정도면 이미 동의됐지.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다 뭐 한다고? 분할 청구들을 법원에다가. 그럼 판사가 판결해주면 판결문 가지고 나누겠다고. 근데 이만큼 나누려고 했더니 여기에 뭐가 있네요? 건축물이 있네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에서 주거기타? 자단 말고 신랑이 여보 주거기타? 그럼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여기가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얼마라고요? 150. 나누려는데 1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분할이 안 되잖아요. 사업 못 하잖아요. 그때는 어쩐다? 건축법 무시하고 분할할 수 있다. 이게 1번 얘기요. 사업시행자는 추진인의 주택법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 주택단지의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에서 필요하면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에 미달되도록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다 청구해준다고. 물론 내용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하고 법원에 분할 청구했습니다. 건축법에 안 맞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 법원에 분할 청구 들어갔죠? 그런 상태에서 법원에서 분할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분할 청구한 상태에서 동의 요건 충족했다 못했다? 못했죠. 분할 안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시장수 인가해준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빨리빨리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나왔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자. 매도 청구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재건축하는데 싫다는데 어쩌라고? 나가라니까 매도 청구. 가로주택 싫다고 하는데요? 나가라니까 매도 청구. 재건축하는데 토지 만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요? 니도 나가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런 게 매도 청구. 3번까지는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1번인데, 자, 국민주택 채권. 우리 정비사업이 1번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2번 재개발, 3번 재건축, 4번 도시환경, 5번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합니다.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1번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게만 잡으면 됩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 주거환경 개선구역만 지정하면 여기는 자동 뭐가 되냐? 2종 일반주거.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식 기, 수, 환, 관, 혼용이잖아요.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주거. 거기까지만 암기하고요. 6번에 1번하고 2번은 완전 어떠다 지문 하나 나오니까 자 6번에 1번은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이 토지 건물이 누구 거냐? 분명히 갑이에요. 소유자가 갑이란 거 하는데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소지역이 곤란하면 이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때는 것은 일간신문에다 2번 이상 광고하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법원에다 공탁하고 싹 쓸고 사업할 수 있다. 그래야 정비사업 된다. 이건 좀 이해하시고. 2번 재건축할 때 재건축은 주로 뭐라고?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관리사무소 누구 겁니까? 주차장 누구 겁니까? 주민의 공동소유지. 그 공동소유인 토지건축물은 조합 소유 토지건물로 본다. 간혹가다 지문 나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먼저 다 봅시다. 첫 번째 분양신청입니다. 분양신청. 첫 번째 분양신청하려면 시행자가 분양신청 하세요. 알려줘야 돼요. 언제 알려주냐? 사업시행 인가고시하고 며칠? 60일 알려준다. 두 번째 이때 분양신청기한 통지한 날로부터 30 이상 60일을 한다. 세 번째 관리처분계 수립에 제정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네 번째 대지 건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 시행자한테 신청한다.
다섯 번째, 우편할 때는 분양 신청인에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이다. 그리고 2번은 분명히 난다 예상을 하고 박스 먼저 보고 분양 신청 안 했다.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다. 세 번째, 했지만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계획에서 제외된 자, 분양권이 없다. 얘들은 박스로 가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신경 써야 돼요.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정상. 그건 중요하고, 박스 밑에 2번은 뭐 얼마 줄까요? 그러면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협의하는데 얼마를 두고 협의합니까? 그러면 시장운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3평간 산술평균 가치를 두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남는 자녀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 분양.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보류지로 정하든가 일반인에게 조합원유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작성은 첫 번째, 누구 인가 받냐? 시장운수 인가. 변경, 중지, 폐지도 잘 나와요.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변경인가. 단 어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아니다. 이거면 신고를 하든 통지를 하든 그러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좌우지간 똑같이 인가 이 말만 안 나오면 돼요. 시험 문제가 환지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나오지만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뭐가 있는가 알려고 하지 말고 좌우지간 지문 하나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관리처분 이런 게 있다 없다 잘 나오니까 무조건 없다? 있다. 무조건 지문을 던지면 관리처분 이런 게 있다 그럼 우리는 있다. 4번 진하게 쓰는 것은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그건 잘 나오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실.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철거되면 철거 허가 받은 날. 그런 부분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넘겨보면 경미한 변경이 너무 잘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써놨어요. 특히 3번하고 6번이 단골로 잘 나와요. 3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 변경할 때 이거 암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고 변경이네. 여기 없는 거 써가지고 절대 안 묻는다고 있는 거 써놓고 툭 던져놓고 이런 변경은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밑에 6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분고. 자, 갑이 분명히 뭐 했다? 분양 신청했다. 분양했다. 500일로 주기로 했다. 근데 얘가 마음 바뀌어서 한참 있다. 미안한데 나 분양 안 받을래. 뭐 준다고? 임대 주겠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뒤집 바뀌는 것이지. 이 한 사람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바꾸려고 조합원 모집해서 총리하고 하겠습니까? 인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장한테 있잖아요. 시장님 가면 원래 분양 주기로 했는데 저기 901호 임대 주기로 바꿨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경미한 변경. 읽어보라는 얘기지 암기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안 읽어도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걸로 풀면 돼. 2번 관리처분 작성 기준인데 1번 정전토지 건축물에 환지계획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 리, 환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제일 뒤에 있는 세 개만. 위지면에 면, 토수리 안에 리, 환.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그런데 좀 강조하면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내요. 한 번도. 1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2번은 읽어는 보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그냥 적정 규모가 된다. 너무 크면 줄이고 작으면 늘려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함정은 3번부터.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정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때 현금 정산할 수 있다. 4번은 지문 기니까 4번이 3개로 쪼개지거든요. 3개로 나눠진다고. 자, 재해 또는 위생성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해서 할 수 있다. 있지. 토지에 가면서 보상할 수 있다. 있지.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다. 3개로 나뉘니까 줄여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5번은 좀 진하게 써놓고 거기다 줄까지 꺼놨네. 반드시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고 6번 주택 공급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몇 개요? 하나 준다. 혼자서 100개?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예외 잡아야죠. 예외 1번 안중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문제 내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원주에서 정비수업 할 때 원주 2종 일반주거, 원주 2종 일반주거 검표율이 몇 프로예요?
원주시 2종 일반주거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봐야 한다.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네, 절에. 그게 무슨 절에다? 무슨 절에? 원주시 절에는 없어요. 뭐라고? 원주시 무슨 절에? 네, 도시계획절입니다. 도시계획절에. 그 단어를 쳐야 돼요. 원주시 들어가가지고 원주시 도시계획 이 글자가 틀리면 안 나온다니까. 글자를 쳐야 된다니까. 행성이 뭐라고요? 군계획절에. 자, 근데 원주에서 2종 일반주거인데 여기서 정비사업과 관련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조례 쳐야 돼요? 정비사업 조례인데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해야 돼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원주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성남은 있어요, 없어요? 서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비사업 조례는 시도, 대도시까지만 있어요.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원주에서 정비사업 하다가 막히면 절에 봐야 돼요. 절에. 모든 거 절이니까. 맨 마지막은 전부 다 절에. 근데 원주시 절에가 아니라고. 원주는 뭐라고? 강원도에 강원도절에 봐야 돼. 도절에. 시도, 대도시를 줄여서 여기서는 시도절에. 1번이 이 얘기입니다. 돌 이상이 하나의 틀을 공동 소유하는데 시도절에서 그 시도가 시도, 대도시. 법에도 줄여서 시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에는 어디까지 있다? 시도, 대도시까지만 절에 있으니까 원주에서 원주가 아니고 강원도는 다 해봤자 대도시가 없죠. 원주가 인구가 좀 많지만 없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전부 다 뭐라고? 강원도절에 봐야 돼. 강원도절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시도절에서 공부법 따로 정했으면 시도절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2번 다음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개발법은 3개까지 있었는데 도정법은 4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과밀박. 도시개발법 생각해봐요. 자, 입주한 지 가진 만큼 준다. 과밀박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연도 공공사업 시행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정법 왔더니 가진 만큼 준다.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연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 똑같아요. 시행자 등이니까. 여기는 4번째가. 원주이지 원주 어디야? 저쪽에 뭐라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다 넘어오니까 그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자 3만큼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제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3번째는 2개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토지 건물 가격법 내에서 2개. 그게 안 되면 정전주택 전용 면적법 내에서 2개. 그 중에 하나는 60이야. 60이하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선 안 돼. 그 다음 가로일대 정비사업 몇 개? 3개까지 주는데 다가구 가지고 있으면 몇 개? 나눈 수만큼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요. 투기과열지구 외 재건축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그러면 반대로. 자, 과밀억제권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원칙 몇 개? 하나. 최대 몇 개? 예, 최대 그러면 둘 가야 돼, 둘. 예,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 4번 이제 가격평가인데,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가격평가, 평가할 가격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공사하기 전 땅이죠. 정전토지 건물. 두 번째, 분양받은 대지 건물. 세 번째, 세입자 손실보상은 얼마냐? 얼마. 정전권 얼마, 분양받은 거 얼마,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 거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감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산술평균,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균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감평사를 누가 데려오냐 이걸 물어요. 옛날에는 시장우수 선정계약 2인 이상인데 이제는 나뉘었다고. 재개발 도시환경 그대로 시장우수 선정계약 감평업자 2인 이상. 근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이 개정되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다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우수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그거를 잡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은 박스 밑에 다만 해가지고 그 지문이 함정은 안 쓰지만 시험에 곧장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지문을 눈에 익혀놔야 돼요. 관리처분 그 변경중지 폐지 할 때 정전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시행자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절대 함정 안 써요. 지문 하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을 안 쓰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눈에 익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의미 없 넘어가고, 보세요. 간병업자 선정하려면 시행자가 조합해서 시장우수한테 시장님 간병 선정 주세요. 얘기해야 된다고. 그럼 얘기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 비용을 예치하고 돈 넣고 선정해 달라. 시장이 선정하고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했으면 비용을 시장우수가 주고 남는 것은 조합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2번은 그런 얘기인데 시험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자, 5번은 X 해봤자 안 나와요. 6번은 양가로 6번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작년에는 2번이 나왔어요. 1번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정비사업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처분관리. 이거는 그냥 이해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뭐라고요? 분양계획이요. 처분관리가 뭐예요? 분양처분이요. 그러니까 분양계획대로 뭐 한다? 분양처분한다. 그럼 1번은 당연하지. 2번 정전토지 건축물은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보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근데 2번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해야 되는데 2번에 박스 봤더니 공개, 안전소 우려겠다. 폐공간 밀집 해가지고 5번만 들어오겠으면 그때는 다시 박스로 가지고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사과받고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해도 권리금에 영향 줘서는 안 된다. 밑에 3번은 나온 지 없지만 상식으로 갑시다. 비 올 때, 깜깜할 때, 태풍 불 때, 지진 날 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시장으로서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럴 수도 있다. 그럼 3번 사용수익 정지 이것도 이해하고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이제 건물 철거가 시작돼요. 그만 쓰고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새집 줄 때까지. 언제 새집 받습니까? 이전고시 다음날 받습니다. 다음날 받으니까 이전고시일까지는 쓰지 마라.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일까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어요. 이전고시일까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놓고 단서가 더 잘 나와요. 시행자 동의받으면 계속 씁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4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입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2, 3, 4 이거 상식으로 가야 돼. 상식으로. 목적 달성은 계약 해지. 그럼 2번 계약 해지 뭐 달라고? 보증금 달라고. 금전만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시행자는 당연히 줘야 돼. 주고 소유자한테 구상권이 생기고. 근데 구상이 안 돼. 소유자가 안 줘요.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딱 끝나고 소유자 소유소권 토지 건축 먼저 압류를 딱 해놓고 준다.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그러니까 함정은 5번이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 돼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최단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 부분은 차분히 생각해야 돼요. 자, 정비사업 시행인가 누가 했냐? 시장원수. 그러면 준공검사 누가 할까요? 시장원수. 1번 이렇게 갑니다. 시장원수는 공사 끝나면 자기 빼고 시장원수는 준공인가를 시장원수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다만 뭐가 있냐? 다만 뭐가 있냐 그러면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에서 준공인가를 자체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가 다른 법에서 준공인가를 자체 처리했으면 준공인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시장공사한테 통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택공사는 준공검사 받은 게 된다고. 그럼 주택공사가 아닌 자들은 시장공사에 신청했겠죠? 그럼 2번 신청받은 시장 직접 준공검사 해야죠? 시장공사 준공검사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런 공공단체한테 준공검사를 위탁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고 3번 시행자는 이제 준공 받는데 3번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아까 주택공사 등이 준공검사 자체 처리하고 시장공사한테 통보했죠. 통보했으면 준공검사가 났잖아요. 이미 그것은. 그러면 분양 대상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준공검사 떨어졌다는 거. 분양 대상자들한테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통보한다고. 주택공사 등은. 근데 주택공사가 아닌 자들은 시장공사한테 준공검사 신청하니까 시장공사 준공검사 해줬죠. 준공인가증 주죠. 그거를 받았으면 분양 대상자한테 준공인가 났습니다라고 통보해 줘야 된다고. 그게 3번이요. 그 3번은 두 개 있어요. 4번은 이제 시장공사는 어쩐다고? 준공검사입니다. 내가 승낙한 사업 시행계획하고 맞는가 틀린가 준공인가 하고 맞게 됐으면 준공인가증을 주라. 그리고 공사 끝났다.
지자체 공부에다 원주시 공부에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보면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공사를 고시가 되는데 자 2번 준공인가시장 무슨 얘기냐. 공사 완료 고시 다 끝났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완료 준공인간 나오기 전에 먼저 쓰면 안 되냐는 얘기죠. 먼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을 공사 끝나기 전에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시장으로서는 먼저 쓰라라고 시행자한테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임시 사용 승인 제도다. 조정법도 있다. 시장으로서가 시행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을 필요는 없죠. 자기는 나한테 허가 안 받고 그냥 소유자들한테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뜻이고 2번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자는 이제 시장으로서가 공사완료 고시를 딱 했어요. 공사완료 고시했으면 첫 번째 이제 확정 측량합니다. 첫 번째 측량, 두 번째 토지 분할, 세 번째 갑에게 너 끝나고 내가 103동 101호 주기로 했지 103동 101호 준다라는 걸 알린다고 이제 관리처분계에 정한 내용을 분양 대상자들에게 한 명 한 명 통지해주고 그리고 소유권을 옮깁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그 사실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시정사한테 보고하고 작년에 그 순서를 물어봤어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첫 번째 뭐 한다? 측량해라 측량. 두 번째 토지 분할해라. 세 번째 분양 신청자들에게 관리처분 정한 사항을 통지해주고 네 번째 소유권 옮기고 그리고 시정사한테 알린다. 2번은 다만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 끝나고 모두 끝나고 준공을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렇게 한 동 따로 준공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도 따로 옮겨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번에 1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하면 그 내용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소유권 이렇게 옮겼습니다. 고시하고 시정선에 보고하고 그러면 2번 잊으면 안 되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분양 대상자들이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냐? 고시 다음날. 고시 1 잘 나오니까 고시 다음날 취득. 3번에 1번과 3번에 2번도 곧잘 나오는데 절대 답으로 안 나와요. 답이 아니고 절대 함정 안 써요. 그러니까 싹 읽고 그래 넘어가면 돼요. 자, 1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그대로 옮겨간다. 당연한 얘기. 2번 취득하는 대지 건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개발법 말하면 환지로 봅니다. 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 분양받은 토지 건물은 개발법 말하면 환지, 새로 받은 땅. 보류지와 일반인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이 아까 말했던 자녀분. 이런 자녀분들은 개발법 말하면 채비지, 보류지로 본다. 절대 함정 안 써요. 3번에 1번은 재수없어 한번 써요. 이전고시가 났죠. 나는 언제 내가 분양받았어요.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다음날. 근데 내 앞으로 등기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자가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 합니까? 이게 14일 나온다. 14일. 이건 14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 일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까지 중간에 모든 등기는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해놨죠. 환지 처분과 이전 고시 비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봐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환지 등기 신청 기간이 14일이면 이전 등기는 신청이 지체 없이다. 그런 걸 한 번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1번 청산금인데 청산금 별거 없어요. 정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가격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게 청산금인데 자 포인트는 언제부터 주고받고 합니까? 물어보면 언제 확정됩니까?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확정, 다음날 청산금 확정, 다음날부터 주고받고 하는데 2번도 곧잘 나와요. 정관 등에서 분할증서 분할지급에 정했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분할하자. 그래 분할하자. 그러면은 이 청산금이 사실 어디서 결정되냐? 관리처분계에서 결정이 다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 인가 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 2번 청산금의 징수 방법 전부 다 상식적인 거요. 자, 청산금 안 냅니다. 시장으로 뜬답니까? 직접 지방세 체납조금 강제징수. 시장으로가 아니면 징수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두 번째 청산금 받기를 거부하면 맡겨요. 공탁. 세 번째 소멸시 몇 년?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글자는 다음 날. 그 다음 물상대는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 건물에 내가 이 땅에다 이 건물에다 저당 설정해서 돈 빌려주고 근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분양을 받으면은 저당권이 그대로 같이 가는데 얘가 분양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내 저당권 어떻게 되냐고. 토지 건물 대신에 대체물 뭐가 나와요? 청산금. 그리고 한다고. 청산금 대체물에.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통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문제 봅시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시행계획 1번 봅시다. 임시 수용 시설 등의 설치다.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이다. 뭐는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X. 2번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에서 필요할 때는 국가,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번 국가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사용증 받은 때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 그것도 맞네요.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후부터 30일 내 임시 수용시설 철거, 원상 회복. 그것도 맞아.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장 설치할 수 있다. 좋아요. 1번 틀리고 나머지는 맞고요. 밑에 문제 2번은 X.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돼요. 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틀린 거. 1번. 재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주택도시기금법 군민대 채권 매입 안 한다. 무슨 사업?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당해 정비구역 지정고시 3종. 이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하면 2종. 수용 방식인데 그러면 3종. 3번 시장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 경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구역을 둘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신청했어. 이거 따로 넣으세요. 정비구역도 분할이 되고 결합이 됩니다. 4번. 근데 3번 수정 좀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개정되기 전 얘기고 시장 군수는 지금 신청할 성질이 아니에요. 신청은 누가 해요? 그러면 군수, 구청장 신청하고 시장 군수는 본인이 바로 직접 지정해요. 그러니까 지정 신청하는 말이고 신청을 빼면 신청 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지금 옳은 표현이에요. 5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대리인이 정하는 손실보상. 4번 사업시행자가 대리인이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하면 정비기 용적률 125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글쎄 넘어가는 기억으로. 5번 시장으로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위에 틀린 게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몇 번?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이게 문제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번 관리처분이 아니고 수용방식인데 수용방식이면 3종인데 2번 3번은 이미 수정해놨고 그럼 답을 2개 해야 돼. 1번 2번 2개네. 4번 어차피 모르니까 뭐 맞다고 봐야지 어쩌겠어요.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위에 틀린 게 2개씩이나 있는데. 자, 문제 5번 봅시다. 5번 수용. 1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간에 정비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 수용성할 수 있으나 재건축이면 천재지변, 긴급 사유로 긴급 사업 시행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나한다? 맞는 말이네요. 2번 틀렸나요? 재건축이면 천재지변, 긴급. 맞아요.
2번 수용 사용 시 공치법 준용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고시 했을 때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그것도 맞네요. 3번 대지금을 혐의를 보장할 때 준공인가 이후 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재결 신청 사업 시행 기간 내 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무슨 수용할 때 동의받고 수용하는 게 어디 있다 말도 안 되지. 나가 해야지. 5번 완전 엉터리죠. 7번 봅시다. 7번 계약 해지입니다. 틀린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상의 금전물의 정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3번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성할 수 있죠. 4번 구성이 안 되면 압류할 수 있죠. 5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이후 바뀌었죠? 지상권, 전세권, 임대택 계약, 주임법, 민법, 상임법, 주임법 적용한다고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일부 규정 적용 안 한다.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앞에 말을 바꿔놨다고 지금. 자, 9번 봅시다.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계획서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본 적이 없으니까 패스. 짧더라도 패스하고 끝나고 다시 와요, 이제. 항상 끝나고 다시 오면 두 번째 돌아오면 이미 합격했다는 얘기요. 반 이상 풀고 오니까.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때는. 자, 합격했어요. 1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1번만 봅니다. 1번 사업계획서는 정비기반시설, 공동인 설치계획, 놀이터 설치계획이 사업계획서에 있을까? 있겠죠. 200m인데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한다 그런 말 수 있으니까 200m 숫자를 만든 것 같고 3번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로 입주될 때 근데 모르겠고 4번 주민 임시 수용시설법함 입주 어떻게 옮길 거냐 건물 철거할 거니까 순환 방식 옮길 거냐 돈 줄 거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5번 영정률 없으면 말도 안 되지 몇 프로 할 건데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지 그 영정률이 정비계획에 안 맞으면 승인이 안 나와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보면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대에 대한 입주 대책이면 분명히 이 문제 만든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3번 지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와 반대되는 말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조합원에 대한 입주 대책 이름은 말이 될지 몰라도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그 말씀은 분명히 조합원에 대한 입주대 뭔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 써가지고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자 입주제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 11번 갑시다. 사업시행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우선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100분의 30, 30이 아니죠 20 예측할 수 있다. 2번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계획 내 가로등 설치, 필요해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읽어보고 좋은 말이고 이런 지문이 없었으면 나올 리가 없어요. 있으니까 복사에다 붙인 거예요 지금. 3번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공법 문제는 만든 것이 아니고 복사에다 붙인다. 붙여놓고 말 조정한다는 거. 없는 거는 절대 붙일 수가 없고 반대로 붙일 수 있어도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3번 시장선 사업시행 인가할 때 정비계 200m 내 교육시설은 교육관과 협의하세요. 4번 정비계 아닌데 시행하는 재건축 누구 심의? 건축인의 심의.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으는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 웃어야지. 너 경미한 변경 어쩐다 인가 안 받는다 신고한다. 자, 관리처분계획 갑시다. 1번입니다. 분양통지, 분양공고, 분양신청 틀린 거. 1번.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 분양신청기간 등을 야, 이거 1번 알만한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패스. 2번. 분양신청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분양신청 기간 해야죠.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내 맞아요. 3번 우편이면
뭐라고? 발송 맞고. 4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 인가받은 다음날 며칠 90일 현금 청산. 5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에 대해서 현금 청산할 때 청산 금액은 시행자하고 소유자하고 협의하는데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짝 해가지고 이제 사업시행인가요? 사업시행인가고시 여기서 누가 나와요? 시행자, 추진위원회, 조합, 그리고 시공자요. 그러면 시공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조합설 인가받고.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받고, 이걸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시공자 선정하고, 너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계약서 쓰겠죠, 계약.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분양 신청 받으려면 뭐 해야지? 분양 신청하라고 통보해야죠. 언제부터? 인가가 떨어지고 60일 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분양 신청 홍보하려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라고? 700만 원. 이 결정을 누가 했어요? 평당 분양가 이 700 결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은 네 생각이지 결정 못해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가 몇 개 팀이 온다. 몇 개 팀이 오면 나중에 해봐요. 자, 시공자가 막 1번, 2번, 3번 팀 위에는 우리는 평당 900에 한다. 700에 한다. 800에 한다. 850 이게 해가지고 온다고. 어떤 식으로 공사한다. 이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사업계획서 사실 얘가 만들어. 사업계획서. 얘가 만든 거 사실. 조합이 뭐 알고 계획 만들 말도 안 되지. 얘가 이렇게 사업하고 분양가를 들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총회에서 누구 이렇게 선정한다고. 이 총회 들어가기 전에 안 되지만 비선들이 움직인다고. 이 회사의 비선들이 와가지고 이장 섭외하게 되면 50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분회장 잡으면 70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통장 잡으면 60명. 이렇게 섭외하러 다닌다고. 루이비통 갖다 주고. 그래서 비리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암암리에 B팀이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자 계약을 딱 쓰면 여기서 700 결정돼서 이게 나온다고.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가 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 떨어질 때 뭐가 없어요? 분양가가 없어요. 여기는 왜? 시행자가 여기 있으니까, 시공 여기 있으니까.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야 여기서 70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0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정상적이면 시공자가 먼저 나오니까 인가받고 60일인데 소유자가 하게 되면 시공자 선정이 법에서 늦게 돼 있으니까 계약서 쓰고 60일. 근데 지금 1번 지문을 지금 이거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다시 봐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60일이 아니고 시공자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고 60일 얘기입니다. 시공자가 나와야 뭐가 나온다? 분양가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로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 60일이지 왜 생뚱맞게 이걸 함정 쓰냐고. 이게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의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뭐 잡으라고요? 얘 잡으래요. 60일을 잡아야지. 60일이냐 30일이냐 이게 함정이니까. 3번입니다. 관리처분계 기준이 다 틀린 거.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1세대 1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 1주택을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 이게 원칙입니다. 2번 재건축 1세대가 1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2인 이상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단 과밀 억제권력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얘는 완전 엉터리네.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그래야죠. 3번 정전토지 가격 범위 정전주택 전 범위 내에서 2주택 공부할 수 있고 2주택 중 하나는 전문적 60일 하되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알선도 안 된다. 상속된다. 맞는 표현이고. 4번 과밀억제권역에서 특이관리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만 줍니다. 5번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하는 게 원칙. 왜 원칙? 다가구 있어요. 다가구는 나는 수 이게 있으니까. 2번이 엉터리고.
5번입니다. 5번. 관리처분계 인가효과 틀린 거 1번. 시행자가 대지 건축물을 관리 처분에 써서 기준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분양 처분할 때 관리 처분 계획 보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전의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 금지되는 시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그 기간 동안 쓰면 안 돼. 3번. 분양 신청한다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관리 처분 계획 정한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 중요. 맞네요. 4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전에 미리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의받아라. X. 의견 대지 동의 안 맞습니다. 5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몇 년입니까? 5년인데 5년의 변부가 있어요. 다음 날부터 그러면 맞죠. 4번 내용이 그것도 알아놓아서 4번 지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환지계, 개발법 가장 중요한 환지계, 토정법 가장 중요한 관리지구. 여기서 가장 중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환지계. 내가 100평 가지고 나한테 땅을 몇 평 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관리처분계획 내가 몇 평짜리 벌까? 이게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해서 환지계 인가 신청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 받아오라. 동의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동의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 사업한다. 정비 사업한다. 사거리 코너가 있다. 자, 1번 필지다. 2번 필지다. 옆에 3번 필지다. 땅 가격을 1번 필지를 갖다가 간평사가 100원 먹였어요. 100원. 자, 2번 필지를 90원 줬어요. 3번 필지를 89원 줬어요. 사거리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1번 필지 소유자가 본인이면 얘 90원 줬는데 내 땅 100원이 적정해요? 부적정해요? 인정해요? 못해요? 마음 착한 사람이네. 자, 2번 소유자. 얘 100원 받았는데 옆에 있는 내 땅 90원 주면 이거 적정해? 부적정해요? 부적정하지. 얼마나 줘야지 나는 99원은 줘야지. 자, 1번. 얘가 90원 받으면 나는 100원이 적정해? 부적정해요? 부적정하니 나는 코너인데 나는 150원 줘야지. 이러니 누가 동의하겠냐 이런 얘기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그래서 이 동의 안 나오니까 사업만 계속 길어진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동의를 없애고 의견 정지. 기간 딱 주고 의견 정지. 이 기간 내 기간 30일 딱 주고 이 기간 내 의견 없으면 없다라고 나간다는 얘기요. 그래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옛날에는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의를 없앴다고. 관리처분계 30일 이상 의견 듣고. 근데 이 의견 듣는 이 절차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설명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5번에 3번 내용은 알고 가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없어지고 의견 정치가 나왔다. 동의받더라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준공, 인가, 이전, 고시 옳은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정비세된 공사 끝나고 준공, 인가 받아야 된다. 상식으로 가야죠. 어떻게 내가 나한테 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내가 준공, 인가권자인데 X. 2번. 시장, 군수는 준공, 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가 허가할 수 있죠. 3번.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취득.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고시 다음 날. 4번.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의 경우 정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일반 건물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맞죠? 5번.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를 중고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호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시 실시해라. 그건 아니지. 통보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9번입니다. 정비사업 청산금 옳은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정과이나 총회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청산금 대상자에 지급할 수 없다. 상식을 합시다. 그럼 총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총회에서 우리 미리 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미리 줄 수 있어요. 청산금이 언제 사실은 계산된다고요? 관리처분에서 계산 다 됩니다. 청산금은.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 고시 다음 날 3년이 아니고 5년. 3번. 청산금을 일시금 지급해야 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령 내 건축물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작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 안 하면 시장, 군수인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주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기출문제요. 그 기출문제는 내용 자체가 깔끔 군더더기 없어요. 11번입니다. 개발법 환지처분 등기, 도정법 관리처분 등기 비교 옳은 거 1번. 자,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은 정전의 토지 건축물과 정비사업 정도는 대지 건축물의 위치, 지목, 면적 이거 너무 많네? 몇 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위지면에 면, 토수일안에 리, 환. 그러면 1번은 틀렸죠. 이거 환지계획에서 쓸 얘기지. 2번 도지개발법상 환지계획은 국장 또는 시도, 대도의 신약에 인가받고 도정법상 관리처분은 시군계획에 인가받는다. 자, 아니 패스가 아니고 2번 보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뭐 하다 그 말이 나왔어요? 채비지 한 군데 뭐하라. 그 말 누가 한다고요?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중이라니까. 개발법은 지정권자. 근데 둘은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 특도시군구. 토지개발 채권 발행 승인권자 누구? 행장.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구야? 국장,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국장, 시도, 대도시 나왔으니까 틀렸지. 환지계 인가는 특도시군구. 관리처분계 인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는 시장군수. 여기서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누구라고요? 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게 묶어서 시장. 여기서는 시장군수 그래야 돼. 2번도 엉터리고. 3번 토지개발 사업을 인해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 방해되면서 정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과하고 장래적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정비사업은 증감 청구라는 말이 안 되죠. 건물 철거하는데 건물 철거하고 나가 임대료 올리자. 말이 됩니까? 어쩌지? 계약 해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지금 3번에서 하고 싶은 것은 개발법은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도정법은 지료 증감 청구권 없고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정확히 옳은 편이고 4번 도지와 사업 지정권자에 의한 중고검사 받은 때 공사 완료 공고했을 때 지체 없이 환지 처분한다. 자, 중고검사 받고 며칠? 또 2주 됐다고 다 잊어먹어요. 환지 처분은 중고검사 받고 며칠? 무슨 14일 좀 많이 써요 많이. 며칠?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지금 그 글자가 60일. 환지 처분은 중고검사 받고 60일이다. 지정권자가 공사했으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환지 처분 절차에서 1, 2, 3, 4, 5 그러면 4번만 중요하다고. 그거 아닙니까? 중고검사 받고 60일. 그 얘기. 이거 지금 등기가 아니에요. 환지 처분 언제 하냐 이거 물어봤지. 환지 처분 언제 하냐 그러면 중고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가 공사했는데요.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5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고시 후 14일 등기. 이것은 지체 없이.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이지 시험에서는 이런 비교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비교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13번입니다. 비용 부담 옳지 않는 거 1번.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 시설 중 녹지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녹지는 도시계 시설이니까 시장군수가 전부 부담할 수 있어? 글쎄.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지자체가 돈 내주겠다는데. 그럼 고맙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 고맙고. 2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연체를 체납하는 데 있을 때 시장군수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죠. 그거 몇 프로 준다? 4%. 그럼 2번은 딱 맞고. 3번.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있으면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해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다? 그건 모르죠. 그건 내가 모르겠고.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적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구 설치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설치가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시켰다. 이거는 뭐 당연하지. 국계법상으로 당연하고. 5번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수도 공급시설과 통신시설 관리자가 부담을 공동에 설치돼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 비율은 면적 비율이다. 상시가 돼요. 공동 지하에 있는 관은 누가 얼마씩 넣으니까 A는 이만큼 쓰고 B는 이만큼 똑같이 넣어. 이건 아니지. 네가 당연히 많이 넣지. 관리 비용도 면적 따라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상으로 맞고. 그럼 결론은 1번은 좋은 말, 3번은 까칠이. 문제가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몇 번 가야 돼요? 3번 가야 돼요. 이 문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3번 가야 돼요. 3번. 이것도 기출문제. 표시만 안 돼. 기출문제. 답은 그대로 3번. 14번이 12회 때 문제입니다. 15번 X, 16번 X, 17번입니다. 17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할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있다. 2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에서 토지금을 조정할 특별가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 일부와 건물 토지 공유점을 줄 수 있죠. 3번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과열지분 수립해서 시장으로서 인가받으며 과열지분을 중지할 때는 안 그렇다니까. 관리처분계 인가죠. 인가.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단 경미한 변경 그러면 신고지. 그러니까 인가받아야죠.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권 없다. 4번, 5번 좀 합시다. 4번, 5번. 그냥 지상권자는 무조건 분양권 없다. 지상권자 분양 그러면 문제 맞아. 도시환경에 재금 자동 지상권자는 분양이 없습니다. 5번 재건축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네, 2번. 우리 아까 2번 안 읽었나요? 읽었나요? 자, 19번 봅시다. 19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다. 틀린 것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문제 가지고 가리고 지문만 가지고 풀어도 풀려요. 1번. 한 필의 토지가 수개의 필에 분할됐다. 그래서 어쩌라고? 소유자 수가 늘어났네요. 늘어났죠. 이런 거 우리가 지분 쪼개기라고 해요. 2번. 다가구가 다세되면 다가구는 단독이거든요. 다세는 공동이거든요. 소유자가 늘어나네요. 이것도 지분 쪼개기요. 3번. 나대지 건물을 지어서 소유자가 늘어났네. 이것도 지분 쪼개기요. 4번. 수개 필지가 하나로 합병됐다. 감사. 이건 우리가 지분 합치기예요. 지분 합치기. 소유자가 줄었잖아요. 5번. 하나의 대지.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하나 준다고. 근데 이걸 갖다 을한테 넘겨버리면 분양권이 2개 나간다고. 이것도 뭐라고? 지분 쪼개기라고. 그럼 답은 뭐예요? 가봐야지.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몰라요. 읽어봐도. 문제는 모른다고. 아니, 박스 봐봐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그래도 답은 알아요. 간혹가다 이런 현상 나온다고. 문제 빼고 풀어도 답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문제 보지 말아요. 자, 21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자 분양 포함 아까 했죠? 제외. 2번도 재건축 관리처분 조합은 전원 동의 받으면 어쩐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사업시행자는 폐건과 밀집으로 우범화지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으로서 허가받아 철거할 수 있다. 옵니다.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지가 있으면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쓸 수 없다. 동의받으면 쓸 수 있다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 봐야 돼. 멀리. 기, 수, 환, 관, 혼용 그쪽 아닙니까? 주거환경 관리는 뭐로 간다고? 기.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이 없어요. 관이. 관리처분계획이 없다. 기반시설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23번 갑시다. 23번 청산금 틀린 것은 1번 조합청의 의결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 인가부터 이전구실까지 분할할 수 있죠. 2번 청산금 가격상리할 때 위지명 그런 거 의심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절대 함정 안 쓰니까.
이게 있든가 말든가 했던 거 이런 거 고려해서 정합니다. 3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 안 하면 시장후수가 아닌 시행자는 징수 위탁할 수 있죠. 4번 소멸시 난데 몇 년? 5년.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5번 물상대이죠.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과 권리라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서를 쳐서 저당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내용 스스로 짝수는 스스로 보시고 검토 다 못했으니까 짝수 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질문.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모의고사 문제 못 풀었는데 건축법이 도정법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 문제 40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면은 도정법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풀 테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도정법 먼저 풀고 그리고 건축법 하는 걸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